안녕하세요. 한다린의 끝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저에게 예전부터 꾸준히 해주셨던 질문 2학기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를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곳들이 상담이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저도 1학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상담을 끝냈는데 뭔가 찝찝하다, 뭔가 잘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 선생님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영상을 부랴부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상담의 루틴은 네 가지로 이렇게 안내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7세의 경우에는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해서 5가지 이렇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담은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나눠져요. 이건 어떻게 나누냐? 부모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서를 보내드리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오시는데,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오셔서 상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한 20초, 30초 걸리죠? 그러면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황 토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사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바쁘신데 오늘 시간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어머니. 바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딱 오게 돼요. 또는 아이의 상태, 아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거나 또는 조금 좋지 않았다거나 좀 중간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에피소드를 살짝 얘기하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제 브이로그에서 살짝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시간이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일하시다가 부모님들 다 바쁘시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괜찮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유치원인데요. 또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누구누구 담임인데요. 저희 오늘 전화 상담하기로 한 시간 돼서 제가 연락드렸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이제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슨 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는 이미 사전에 뭔가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 상담 안내문이 나갈 때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체크하는 곳에 또 상담 요청 내용이라는 걸 아마 적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보고 적혀진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걸 적으세요. 뭐 친구 관계라든지 또 식사 습관 또는 편식에 대해서 많이 적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어떤 부모님은 적지 않으세요. 그럼 부모님은 직접 전화로 또는 대면으로 뭐가 좀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뭔가 지면에 적어서 보내주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네, 어머님이 보내주신 그 상담 요청 내용 메모에 보니까 우리 미미의 친구 관계 그리고 또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미미가 그럼 집에 가서 친구들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뭐 친구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단 듣고 그 상담 일지 미리 작성해 놓잖아요. 거기에 적어놓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런데 이 상담 칸에 아무것도 안 적고 왔다. 그렇다면 그냥 물어보시면 되시죠. 네, 어머니 여기 보니까 뭐 상담 요청 내용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긴 한데 혹시 지금 뭐 우리 미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또는 오늘 어머님이 궁금하신 사항, 궁금하신 내용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도 계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궁금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웃으면서 어머니, 저라도 이제 뭐 누구누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걱정 없으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교사가 일지 작성한 거 있죠. 상담 일지 작성한 거. 거기에 보면 신체, 사회, 뭐 예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교사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 부모님과 뭔가 교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상담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2학기예요, 2학기. 그쵸? 그러면 1학기 때 부모님이 걱정하시거나 고민이 되시거나 또는
이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교육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지금은 어떻게 수정이 되었을까? 이렇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그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1학기 상담에 그러니까 일단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님이라는 아이가 짜증을 정말 많이 낸다. 그럼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그때 지난번에 저와 언제 1학기 상담 사이에 전화했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전화를 안 했다. 그럼 1학기 상담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면서 시작해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지난번에 저희 이제 통화했을 때 우리 미미가 짜증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도 연락을 드렸었죠.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또 가정에서 어떤지 저 좀 궁금하네요. 어머니 가정에서 보기에는 어떠세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조금 짜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관찰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세요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짜증 날 만한 상황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요 어머니, 저는 진짜 많이 짜증이 빈도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부모님 마음이 휴 이만큼 내려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더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화. 어떤 일화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때는 짜증을 냈었는데 이때 지금에 와서는 같은 상황인데 짜증을 안 낸다는 걸 내가 관찰한 거를 상세하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만약에 어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은 어머니 어제 저희 바깥놀이 나갔었는데 우리 철수가 나갈 때부터 저한테 계속 선생님 저 옷은 정말 따뜻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선생님 보기에도 진짜 따뜻해 보인다. 요즘에 날씨 추운데 따뜻한 옷을 입고 와서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정말 추웠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2번 정도 더 자기가 계속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옷을 좀 벗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벗을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쌀쌀할까봐 제가 사실은 좀 모른 척 했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좀 놀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땀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수야 덥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철수가 더워요 선생님 하면서 좀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우면 옷 벗어서 저기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옷이 후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자꾸만 옷이 안 벗겨졌나 봐요. 잘 제가 도와줄까?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벗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끝까지 다 벗고 난 다음에 저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머니.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이게 낑낑대면서 벗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수하고 벗는 거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그렇게 하고 옷 정리하고 다시 놀러 가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어머니 덥기만 해도 일단 더운 순간 저한테 짜증을 많이 냈었고 그리고 막 짜증난다고 발 동동 구르면서 막 울 것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어머니? 울 것 같이 막 짜증 내는 거 하면 어머님들은 아시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그 짜증을 내는 빈도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안 내더라고요. 하면서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쑥 하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한 일화를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사실은 비슷해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걸 아이가 잘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교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냥 이런 칭찬은 안 돼요. 어머니 너무 누구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또는 어머니 누구는 너무 예뻐서요.
예쁘다는 말 할 수 있거든요. 예쁘면 예쁘다는 말 부모님 좋아하세요. 잘생겼다는 말 좋아하세요. 근데 한 번만 언급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언급을 한다든지, 또는 얼굴이 예쁘다, 멋지다가 아니라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굉장히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누구는 굉장히 뭔가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되게 추상적인 그런 형용사들 있죠. 저는 그런 걸 잘 붙이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진짜 예쁜 마음은 이런 뜻이겠죠? 어머니, 이 친구는 굉장히 누가 이러이러할 때 굉장히 배려를 잘해요. 또는 굉장히 어떤 친구가 이러이러할 때 뭐뭐뭐뭐라고 얘기를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칭찬이 되지, 그래 잘했어요, 멋져요, 예뻐요, 뭐 이런 말은 아무런 그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는답니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선택 잘 하시고 칭찬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주면서 하세요. 그런 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칭찬이 어떤 아이가 스스로 잘하고 막 이런 게 초등과 연계되어 있는 7세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또는 다른 연령은 그 위에 연령과 연계된 내용이라면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머니 누구는 7살은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누구는 7세반 가서도 잘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7세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부모님이 앞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막 아이의 수정되어야 할 문제 있죠. 그걸 회피하진 않아요. 저는 이야기를 아주 하는 편이에요. 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이때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세요. 어떻게 언어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냐 아니면 조금 걱정스러우느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전달되도록 어투, 그리고 단어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너무 딱딱딱딱 잘라지게 하시면 어머님 생각에는 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나쁜 점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는 걸 집에서도 잘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유치원에 가서 더 잘해요, 집에서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리를 안 하는 아이라면 뭐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철수가 집에서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뜨끔하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정리 잘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냥 제가 그래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머님이 왜요 선생님? 유치원에서도 정리를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약간 애교 섞이게 네 어머니 유치원에서도 정리하는 거 많이 힘들어해요, 이렇게. 대부분 막 너무 안 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어머니 정말 어려워해요, 네 힘들어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시면 되세요. 대부분 가정에서 이런 수정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잘못 지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와서도 이 아이가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 아이가 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 그러면 정리하지 않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꼭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들으면 어머님께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단 어머님은 이렇게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됐다면 어머님의 1번째 방법은 잘못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 전문가예요, 교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고 어머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하는 거 꼭 물어보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또 일화를 얘기해줘요. 이 아이가 이런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얘가 어떤 부분에서 정리를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미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네, 유아교육 기간에 가서도 집에서랑 똑같이 정리를 안 하고 있구나, 큰일 났다, 나 이거 다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어머니 맞아요 유치원에서 정리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누가 지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행동 변화가 안 와요.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 와닿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최대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건 일화,
그리고 교사가 그 아이를 얼마나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전달이 되게끔 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돼야 할 거, 칭찬할 만한 사항 다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7세 경우에는 뭘 언급을 해야 되죠? 추가로? 맞아요. 초등학교 가야 하니까 한글, 글자를 반드시 2학기 상담에서 꼭꼭꼭 언급을 하셔야 되세요. 저는 꼭 언급을 해요.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네, 어머니 요즘에 이제 한글 뭐 공부는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는 뭐 이제 글씨 쓰는 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머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머니 근데 제가 봤더니 하고 제가 상담 일지에 그 아이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상담 일지 어떤 식으로 적어 놓냐면 제가 적어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적어요.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비슷한 모양인 미음이나 비읍 등 글자를 혼돈하여서 읽는다. 그러니까 말을 바로 읽거나 발을 말 읽거나 약간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잘 모르는 글자가 있어도 끝까지 문장을 다 읽기는 읽으려고 함. 그럼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문장을 끝까지 다 읽기는 하는데요. 이제 글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완성된 이제 글자로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읽는 게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가족의 이름이나 또는 간단한 두 글자 있죠. 받침 없는 나비나 또는 나무 이 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 쓰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려주려고 가방 할 때 바에 이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받침물 그러니까 자음 모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렇게 뭐 기역 니은이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집어주셔야 되세요.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선생님들은 네 어머니 글자를 아직 다 잘 못 써서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관심이 덜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체크를 하세요. 애들을 다.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고 그리고 또 문장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이해하는지 또 잘 읽는 애들도 다르거든요. 잘 읽는 애들도 한번 동화책을 읽어보고 그거를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아이한테. 7세의 경우에는. 왜냐면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문장 한 줄 읽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또는 문제를 내는 거야. 그 문장 안에서 문제를 내서 이 아이가 맞추면 이 아이가 자기가 읽은 문장을 이해하고 있구나 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만 읽고 있구나가 파악이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글자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를 정말 쏙쏙쏙쏙쏙 들어가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일부러 글자 가리키고 학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싫어한다고 지금 안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7세 1학기에는 글씨 못 써도 된다고 하고 이름 못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터득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어쨌든 전 글자 부분 7세 2학기 때 지금 이 시기 11월 12월에 안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전화를 해서 상담 때 언급을 하시고 정말 뭐라도 꼭 하게 만드셔야 되세요. 네, 그 언급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네, 마무리 인사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시면 되시는데 네, 어머니 혹시 저하고 지금까지 상담하셨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부분 없다고 그래요. 교사가 잘 이야기해주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유치원으로 연락주세요 어머니.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는, 네, 만약에 저녁 시간에 통화를 했다면 그냥 저는, 네, 어머니,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멘트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2학기 상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을 아주 짧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너무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예시를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시보다 사실 진짜로 상담할 때는 더 이제 자세하게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감을 딱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하고 상담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다 각자의 개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생각해서 올려드리느라고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궁금해요 한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다음에 만나요.